여러분, 요즘 매일 뉴스 켜면 기업들이 AI 전문가 못 구해서 안 달랐다는 이야기 진짜 자주 보시죠? 오늘이 2026년 4월 21일인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막 그런 기사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정말 다들 난리도 아니죠. 산업 전체가 거의 AI에 집어삼켜지고 있는 느낌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재미있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애타게 찾는 인재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 코딩의 코자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다들 기술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무작정 서점에 가서 파이썬 책부터 사야 하나, 아니면 코딩 부트캠프라도 끊어야 하나, 막 강박을 느끼시잖아요. 네, 저도 주변에서 그런 분들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루카스가 정리한 자료, 그 2026년 경력 성장을 이끌 최고의 AI 자격증 자료를 심층 분석해 볼 텐데요. 오늘 파헤쳐볼 핵심은 코딩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 루카스가 자료에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했더라고요.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편안하게 좌석을 고르고 탑승하라 이런 말을 했죠. 아, 그 비유 정말 좋았어요. 여러분, AI라는 비행기는 이미 활주로를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억지로 그 복잡한 조종석에 앉아서 수많은 계기판 보면서 진땀 뺄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모두가 비행기 엔진을 고치는 정비사가 될 필요는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임무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의 기술적 성향이나 커리어 목표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그 맞춤형 좌석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 루카스의 자료가 진짜 가치 있는 이유가요. 단순히 이 강의는 별점이 몇 점이다 이렇게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 그럼 어떤 점이 특별한가요? 그 코딩을 전혀 모르는 마케터나 기획자부터 시작해서 반대로 기술의 완전 깊은 곳까지 파고들고 싶어하는 하드코어 개발자까지 다 커버하거든요. 각자의 출발선에서 가장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구체적인 경로를 아주 잘 설계해주고 있죠. 아, 진짜 완벽한 가이드네요. 그럼 지체하지 말고 바로 첫 번째 분야부터 파헤쳐보죠. 비즈니스와 전략 분야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하버드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2,000짜리 AI 비즈니스 과정이 있더라고요. 네, 이름만 들어도 엄청 화려하죠. 하버드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비싼 강의 그냥 가볍게 패스할 겁니다. 맞아요. 사실 $2,000면 개인 학습자 입장에서는 너무 불필요하게 비싸거든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요. 근데 굳이 그 돈을 낼 필요가 없죠. 그럼요. 특히 그 핵심 내용을 무료로,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의 다른 기관에서 배울 수 있다면 지갑을 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제시하는 완벽한 대안이 바로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그 유펜이라고 하죠. 유펜에서 코세라를 통해 제공하는 비즈니스용 AI 과정입니다. 아, 이 과정 정말 추천할 만합니다. 보니까 주당 5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단 4주 만에 끝낼 수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게 이 과정이 철저하게 노코드, 그러니까 코딩을 전혀 안 쓴다는 점이에요. 그게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과정은 막 AI의 복잡한 신경망 구조가 어떻고 파라미터를 어떻게 튜닝하고 이런 기술적인 작동 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정확히 뭘 배우는 거죠? 대신에 AI라는 이 강력한 도구를 기업의 마케팅이나 재무 혹은 인사관리 쪽에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하는 그 거시적인 전략을 배우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자료에 나온 인사관리, 그러니까 HR 분야 적용사를 읽고 진짜 소름 돋았잖아요. 아, 그 채용 시스템 오류 사례 말씀이시군요. 네, 최근에 기업들이 그냥 막연히 좋다고 AI를 채용 과정에 무분별하게 도입했다가 시스템이 완전 엉망진창이 된 경우요. 회사에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일자리에다가 자동 초대장을 무차별적으로 뿌려대고 정작 필요한 사람은 다 떨어뜨리고 엉뚱한 사람들을 합격시키고 막 대형 사고가 터진다는 거죠. 네, 현업에서 실제로 꽤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도대체 그 똑똑하다는 AI 시스템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이게 바로 AI가 목표를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맹점 때문인데요. AI 알고리즘은 본질적으로 숫자로 된 특정 지표를 무조건 극대화하도록 훈련을 받거든요. 지표 극대화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력서 검토 시간을 단축하고 매칭률을 무조건 높여라. 이렇게 명령을 주면요. AI는 그 지원자의 실제 업무 능력이나 잠재력을 평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뭘 보는 건가요?
그냥 과거 합격자들이 공통적으로 썼던 특정 키워드의 밀도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만약에 과거 합격자들 이력서에 우연히 막 조정 경기나 골프 같은 취미 단어가 많이 들어있었다면요. 그러면 AI는 진짜 필요한 코딩 실력이나 업무 경험보다 대학 때 조정 경기를 해본 사람을 무조건 1순위로 뽑아버리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편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와, 진짜 어이없네요. 약간 나는 자동차 엔진을 직접 조립할 줄은 몰라도 내 차가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건 알아채야 한다는 비유가 딱 맞네요. 비즈니스 리더는 이 AI가 우리가 진짜 원하는 비즈니스 가치, 즉 진짜 인재 발굴이라는 목적에 맞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유펜 과정이 바로 그 능력을 길러주는 거죠. 듣고 보니까 확 이해가 되네요. AI가 사고를 칠 때 전략의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이 꼭 필요하겠어요. 네, 기업 입장에서 수십억 원의 손실을 막아주는 건 결국 복잡한 코드 한 줄이 아니라 그런 날카로운 전략적 통찰이거든요. 자, 그럼 기업 내부 시스템 이야기, 그 전략가의 역할은 충분히 알아본 것 같고요. 이번엔 시선을 좀 밖으로 돌려보죠. AI가 소비자,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완벽하게 작동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입니다. 아, 그 부분 참 흥미롭죠. 여기서 루카스가 본인의 실제 일화를 사례 연구로 가져왔는데 와, 이거 저도 맨날 겪는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더라고요. 침대에 잠깐 누워서 인스타그램 켰다가 무의미하게 스크롤만 계속하면서 30분을 그냥 훌쩍 날려버린 그 일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내일 할 일도 산더미고 피곤해 죽겠는데 도무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는 그 상황이요.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완전히 도파민의 노예가 되어서 시간을 허비한 건데 이게 단순히 내 의지력이 부족하거나 게으러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루카스 주장은. 전혀 아닙니다.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 이 현상의 배후에는 수천 명의 천재적인 두뇌들 그리고 막강한 AI 알고리즘이 떡하니 버티고 있거든요. 수천 명의 천재들이 제 수면 시간을 뺏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도파민 경제라고 부르는 이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철저하게 사용자의 체류 시간, 즉 화면에 머무는 시간을 1초라도 더 늘리도록 고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진짜 무섭게 빠져들긴 하죠. 여기서 AI는 일종의 강화학습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 뇌를 아주 교묘하게 길들입니다. 잠깐만요. 강화학습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스마트폰 화면 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아주 단순하게 비유를 해볼게요. 낚시할 때처럼 사용자에게 끊임없이 미끼 컨텐츠를 던지고 그 반응을 실시간으로 1밀리초 단위로 측정하는 겁니다. 와, 1밀리초 단위로요? 네, 만약 여러분이 어떤 귀여운 강아지 영상에서 스크롤을 딱 멈추고 3초를 더 머물렀다. 그러면 AI는 그 미세한 지연 시간을 아주 긍정적인 보상으로 기록을 해요. 아, 내가 좋아한다고 판단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다음 피드에는 그거랑 비슷한 감정적 자극, 더 귀엽거나 아니면 엄청 놀랍거나 심지어 화가 나는 컨텐츠를 아주 촘촘하게 배치해버리는 거죠. 사용자의 뇌가 도파민을 뿜어내는 패턴을 완전히 해킹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내 손가락의 미세한 멈춤 하나하나가 전부 AI의 학습 데이터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거네요. 진짜 소름입니다. 네, 기술적으로는 정말 엄청난 성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게 윤리적으로 옳다 그르다 이런 가치 판단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중립을 유지하겠습니다. 그저 자료에 나온 팩트만 전달해 드리는 건데요. 철저히 커리어 관점에서 접근해 보죠. 이 모든 중독적인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그 목적을 세우는 사람이 개발자가 아니라는 게 핵심 아닙니까?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사실 개발자들은 그냥 예측 모델의 정확도를 99%로 높여라 이런 기술적인 지시를 받아서 수행할 뿐이거든요. 그럼 누가 지시를 내리나요? 우리의 목표를 사용자의 정신건강에 둘 것인가? 아니면 단 1분이라도 더 화면에 붙잡아두는 도파민 자극으로 둘 것인가? 이 엄청난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바로 AI 제품 관리자, 즉 AI PM입니다. 와, 그러니까 기술이 인간의 심리와 만나는 그 최전선에서 사실상 뇌 역할을 하는 진짜 중요한 직업이군요. 그래서 루카스도 이 직업이 지금 수요가 폭발하고 엄청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블루오션이라고 강조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코딩을 직접 못해도 인간의 행동 심리학을 이해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AI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기획자들의 수요가 지금 시장에서 공급을 아득히 초과하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약간 날카롭게 딴지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자료 보니까 IBM의 AI 제품 관리자 자격증, 이거 3개월이면 기초를 다질 수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코딩도 필요 없고 기간도 짧으면 솔직히 누구나 다 이거 따르고 달려들지 않을까요?
진입장벽이 이렇게 낮으면 금방 레드오션이 될 텐데 왜 이게 여전히 초기 진입의 블루오션 기회라는 거죠? 아, 정말 현실적이고 예리한 질문이네요. 그런데 코딩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결코 이 과정이 쉽다는 뜻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 코딩만 안 할 뿐이지 어렵군요. 네, 이 직무가 진짜 요구하는 건 단순하게 암기해서 따는 지식이 아니라요. 일종의 이종교배 능력입니다. 이종교배요? 어떤 것들을 섞어야 하는데요? 비즈니스 전략, 인간 심리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 그리고 AI 기술이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서 한계가 오는지에 대한 이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아우를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이런 복합적인 시각을 가진 인재는 진짜 시장에 극히 드뭅니다. 아하, 단순히 코드를 못 짜서 PM을 하는 게 아니네요. 기술과 인간 사이의 완벽한 통역사 역할을 해야 하니까 사실상 진입장벽이 아예 다른 차원에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개발자들이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바르는 시공사라면 AI 제품 관리자는 사람들이 이 건물에 더 오래 머물도록 동선을 이렇게 짜고 채광을 저기에 맞추자 이렇게 큰 그림을 기획하는 건축가인 셈이죠. IBM 자격증은 바로 그 건축의 기술을 배우는 아주 독특하고 가치 있는 기회입니다. 아, 좋습니다. 이제 뭘 배울지, 어떤 직무가 매력적인지 윤곽이 확실히 잡히네요.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배울 것인가 하는 학습 플랫폼 간의 치열한 딜레마로 넘어가 보죠. 네, 학습 방법도 커리어만큼이나 중요하니까요. 자료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완전히 무제로 제공하는 엄청난 커리큘럼이 딱 첫 번째로 나옵니다. 책이나 비디오, 프로젝트까지 그야말로 최고의 자료를 공짜로 다 푼다고 하던데요. 지식의 질이나 접근성만 놓고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커리큘럼은 진짜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퀄리티가 엄청나죠. 그쵸. 그런데 루카스는 이 훌륭한 리소스에 10점 만점에 겨우 6점이라는 다소 짠 평가를 내렸더라고요. 네, 평가가 좀 박혔죠. 제 말이 그겁니다. 아니, 100년 전 사람들에게 집 밖을 나가지 않고도 스탠포드나 마이크로소프트의 고급 기술 정보를 공짜로 얻을 수 있다. 이러면 아마 기절할 노릇일 텐데요. 이렇게 완벽한 무료 강의를 놔두고 굳이 돈이나 시간을 더 들여서 다른 유료 플랫폼을 찾을 이유가 대체 뭔가요? 그 이유는 정보의 질이 떨어져서가 아니라요. 바로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이요? 네, 자율성이라는 무한한 자유가 주어졌을 때 오히려 끝까지 학습을 완주하는 비율은 처참할 정도로 낮아지거든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누군가 강제해주는 책임감, 즉 어카운터빌리티 시스템이 없으면 넷플릭스의 유혹이나 주말의 나른함을 절대 이겨낼 수 어렵습니다. 아, 아프네요. 완전 전곡을 찔렀습니다. 저도 주말에 각 잡고 파이썬 기초 강의 좀 들어야지 해놓고 유튜브 쇼츠 알고리즘에 빠져서 3시간 날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다들 그러시죠? 저도 가끔 그럽니다. 이거 마치 헬스장에 가겠다고 집에 비싼 아령 세트를 사놓고 결국 며칠 뒤에 빨래거리로 쓰는 거랑 똑같네요. 와, 완전 완벽한 비유입니다. 집에 있는 그 무료 아령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율 과정이라면요. 자료에 소개된 데이터 캠프나 딥러닝 덜 AI 같은 플랫폼들은 일종의 퍼스널 트레이너, PT 선생님이나 그룹 운동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그럼 이 플랫폼들은 어떤 식으로 트레이닝을 시켜주나요? 막 멱살 잡고 끌고 가나요? 아,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무려 1,800만 명의 학습자를 보유한 데이터 캠프 같은 곳은요. 철저하게 실습 위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실습이라면 그냥 영상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강의를 그냥 멍하니 켜놓고 딴짓하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화면에서 실제 코드 스니펫을 직접 타이핑해야 하고 퀴즈를 통과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식의 아주 건강한 마찰력을 제공하죠. 아, 딴 생각할 틈을 안 주는군요. 10시간짜리 기초과정을 끝내면 링크드인에 올릴 수 있는 인증서도 주니까 즉각적인 보상도 확실해서 동기부여가 팍팍 되겠네요. 그렇죠. 내 이력서에 바로 한 줄이 추가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스탠포드랑 제휴했다는 딥러닝.ai는 어떤가요? 여기도 무료라고 들었는데 구조화가 잘 되어 있나요? 네, 여기는 완전 무료이면서도 이수 과정의 체계를 아주 잘 잡아줍니다. 특히 누카스가 자료에서 강조한 건 이곳에서 제안하는 AI 학습의 4가지 핵심 능력입니다. 4가지 핵심 능력이요? 그게 뭔가요? 바로 잠재력 인식, 리스크 평가, 기술 이해, 그리고 도구 사용. 이렇게 4가지입니다. 헉, 그 4가지를 다 마스터해야 하는 건가요? 듣기만 해도 벌써 머리가 아프고 지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그 반대예요. 자신의 커리어 목표에 따라서 가중치를 아주 다르게 두어야 한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입니다.
아, 다 똑같이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군요. 네,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그 AI 제품 관리자가 목표라면요. 파이썬 도구를 직접 만지는 기술보다는 AI가 기업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 아는 잠재력 인식과 최악의 부작용을 예측하는 리스크 평가에 내 에너지의 80%를 쏟아야 하는 겁니다. 아,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내게 부족한 인내심과 책임감을 강제로 채워줄 수 있는 학습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나를 알고 시스템을 이용해야 백전백승이라는 거군요. 자, 지금까지는 주로 노코드 기반이나 비즈니스 전략 혹은 제품 기획 쪽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은 쪽이었죠. 하지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 중에는 분명히 이렇게 피가 끓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겉핥기는 싫다. 기술의 심연으로 직접 들어가서 내 손으로 모델을 깎고 이 거대한 기술 혁명의 최전선에서 진짜 하이리턴, 엄청난 수익을 얻고 싶다. 아, 소위 말해 수익 잠재력은 가장 높지만 동시에 진입 장벽도 가장 무시무시한 하드코어 경로를 원하시는 분들이군요. 맞습니다. 아까 비유로 치면 진짜 엔진을 직접 조립하고 뜯어 고치고 싶은 분들요. 그런 분들을 위한 첫 번째 관문으로 하버드의 CS50 AI와 파이썬 과정이 소개되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명강이죠. 이게 7주짜리 자율학습이고 무료라는 점은 참 좋은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배우는 내용이 무슨 그래프 검색 알고리즘, 강화학습, 기계학습 이런 식이에요. 저는 용어만 들어도 압도되거든요. 일반인들에겐 당연히 낯설고 무서운 용어들이죠. 솔직히 요새 챗GPT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냥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API 가져다 쓰는 법만 배우면 안 되는 건가요? 왜 굳이 이런 복잡한 수학이나 기초 이론을 파고들어야 하죠? 챗GPT 같은 도구의 표면적인 API 사용법만 익히는 건요. 남이 다 만들어 놓은 전자레인지 버튼 누르는 법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전자레인지 보트요? 네, 당장은 음식을 빨리 데울 수 있어서 좋죠. 하지만 그 전자레인지가 고장나거나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오븐이 출시되면 그 버튼 누르는 지식은 한순간에 쓸모가 없어집니다. 아, 도구가 조금만 바뀌어도 내 기술이 즉각 구식이 되어서 도태되어 버린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반면에 이 하버드 과정에서 가르치는 그래프 검색 알고리즘 같은 것들은 AI가 수천만 가지의 가능성 중에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는 본질적인 수학적 논리적 원리거든요. 그 원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데 쓰이나요? 우리가 매일 쓰는 내비게이션 경로 탐색이나 AI가 체스 게임에서 승리하는 원리가 모두 똑같이 여기에 기반합니다. 오, 뿌리가 다 같군요. 네, 그래서 이런 깊은 이론적 뼈대를 단단하게 다져놓으면 그 위에 올라가는 챗 GPT니 뭐니 하는 프로그램이 향후에 어떻게 바뀌든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변화하는 파도에 그냥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서핑보드를 깎아서 어떤 파도든 타는 법을 배우는 셈이네요. 아주 멋진 비유네요. 그렇다면 이런 하드코어 경로의 끝판왕이자 오늘 루카스 자료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코스는 뭔가요? 바로 IBM AI 엔지니어링 과정입니다. 이건 무려 13개의 코스로 엄청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파트타임으로 최소 4개월 이상을 쏟아부어야 하는 엄청난 강행군이죠. 와, 4개월이요? 이거 직장 다니면서 하려면 진짜 뼈를 깎아야겠네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생을 견딘 만큼 엔지니어로서 어마어마한 연봉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다들 무작정 도전하고 싶어 할 텐데요. 여기서 루카스가 남긴 경고를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자료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AI 엔지니어로서 돈의 바다에서 헤엄칠 수도 있지만 준비 없이 뛰어들면 바로 익사할 수도 있다. 정말이지 매우 현실적이고 자비가 없는 조언입니다. 진짜 무서운 말이네요. 이 엔지니어링 과정을 소화하려면요. 단순한 열정이나 의욕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미적분이나 선형 대수학 같은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탄탄한 수학 지식은 기본이고요.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가 필수적이에요. 수학에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군요. 그럼요. 아까 말한 AI 신경망의 가중치를 조정하고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모든 작업이 결국 따지고 보면 고도의 수학적 연산의 연속이니까요. 아, 아무리 내 눈앞에 돈의 바다가 넓고 아름답게 펼쳐져 있어도 수영도 못하는데 튜브 하나 없이 구명조끼도 안 입고 태평양 간도로 뛰어들 수는 없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가라앉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기술적 편안함, 그 테크니컬 컴포트 수준을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겠네요.
만약 기초가 부족하다면 욕심 부리지 말고 파이썬이나 기초 수학 강의부터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는 겸손함이 필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2026년 이후의 커리어 성장이란 무조건 남들이 어렵다는 기술, 비싼 기술을 맹목적으로 쫓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자신의 기존 강점, 마케팅이든 기획이든 그 강점과 이 새로운 AI라는 기술적 역량을 어떻게 교차시킬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 어느덧 오늘 준비한 루카스의 자료를 점에서 샅샅이 분석해봤습니다. HR 시스템의 그 무서운 맹점을 방어하는 비즈니스 전략부터 우리의 뇌를 해킹해서 30분씩 스크롤하게 만드는 소셜미디어의 제품 기획, 또 학습을 강제해야만 하는 인간적인 딜레마, 그리고 원리를 파고드는 하드코어 엔지니어링까지 진짜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방대한 논의를 딱 하나로 관통하는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AI 시대를 지배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코드를 짜는 개발자가 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이죠. 진짜 듣기만 해도 마음이 참 든든해지는 결론입니다. 유펜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는 전략가의 시야, 또 IBM 과정에서 다룬 사용자를 사로잡는 기획자의 마인드, 그리고 데이터 캠프가 강조하는 시스템을 통한 실행력, 이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여러분의 성향과 끈기에 가장 잘 맞는 조합을 찾아내는 것이 오늘 심층 분석의 진정한 목적이었습니다. 가장 나쁜 선택은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면서 오늘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재의 기술적 편안함에 딱 맞는 첫 단추를 찾아서 제발 당장 오늘부터 실행에 옮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커리어의 강력한 무기로서 이 AI를 어떻게 다루고 통제하고 또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 아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을 슬슬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이 평소에 아마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으셨을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딱 던지고 싶습니다. 오, 꽤 날카롭고 새로운 각도의 질문이 되겠군요. 네,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인 여러분이 AI를 어떻게 관리하고 기획할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체였죠. 하지만 기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미친 듯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잠도 안 자고 진화하죠. 그냥 목표만 딱 던져주면 지가 알아서 계획을 세우고 코드를 고치고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이른바 자율형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러니까 AI가 사람의 지시 없이 스스로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단계로 완전히 넘어간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멀지 않은 미래에 AI가 스스로 자신의 알고리즘을 기획하는 지경에 이르면 어떨까요? 즉, 오늘 우리가 그토록 유망하다고 했던 AI 제품 관리자의 역할마저 AI가 대체하게 된다면 말입니다. 와, 그거 진짜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네요. 오늘 여러분이 신중하게 선택한 그 자격증과 학습 경로가 여러분을 AI마저 완벽하게 통제하는 대체 불가능한 마에스트로로 만들어줄까요? 아니면 그저 기계가 완전히 진화하기 전까지 아주 잠시 기술의 빈틈을 메우다 사라질 임시 중간 관리자로 만들까요? 기술의 무서운 발전 속에서 우리 인간 고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조금 서늘하지만 절대 피할 수 없는 질문이네요. 기계가 스스로 생각하고 기획하기 시작할 때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결정은 과연 무엇일지 오늘 밤 스마트폰 끄시고 침대에 누워서 곰곰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없지만 꼭 해봐야 할 고민이죠. 오늘 비행기 좌석을 고르는데 저희의 심층 분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종석에 앉으시든 아니면 전략 상황실에 앉으시든 그 커리어의 비행이 짜릿하고 성공적이기를 저희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모두 멋진 좌석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세상의 변화를 읽어내는 날카로운 통찰을 듬뿍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